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3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다가 잊고 지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실패인가봐. 임신 테스터기에 한 줄 뜨네. 또 임신이 안 됐어? 역시 쉽지가 않네. 빨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렇게 임신이 어려울 줄이야. 다음 달에는 더 노력해봐야겠어. 우리 같이 임신 잘 되는 보약이라도 먹을까? 나는 필요 없지. 자기 보약 지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엄마 친구가 한의원 하시잖아. 자기는 왜 필요 없어? 보약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쪽이 먹는 거잖아. 괜히 문제도 없는 나까지 보약 먹을 필요는 없지.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은 임신이 안 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때문이라고 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당신은 한약 먹을 필요 없고 나만 먹으라는 게 그 뜻이잖아. 임신이라는 게 여자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게 좋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 앞으로도 임신 힘들어. 자기 30대 후반이라 노산에 속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임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산모의 스트레스래. 내 말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릴렉스 하라고.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네. 내 성격이 예민한 탓이라는 거잖아. 거봐, 또 내 말 한마디에 우울해서는. 자기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 주변 사람들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노력해볼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신도 되겠지. 노산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알겠어.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나님이 제 탓인 것처럼 말을 해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소식 없니? 네, 어머님. 내가 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올렸는데 어째 이렇게 소식이 없니? 네 불임 기운이 보통 센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님, 저 불임 판정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부 둘의 문제이지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누가 봐도 건강 체질이잖니? 너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맨날 잠만 자는데. 둘 중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문제겠니?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번 달에 내 친구네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쯤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을 해보려나. 아이고 내 팔자야.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 거야? 저희 둘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빨리 임신하고 싶다고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이번 추석 전까지 좋은 소식 없으면 너한테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무렵 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보다 1살 많은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늦게 결혼한 형님이 저보다 빨리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형님이 부러워서 속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누구랑 다르게 임신도 빨리 되는구나. 엄마 딸이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래요. 삼신 할머니가 착한 사람한테만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내 딸이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지. 누구처럼 착하지도 않고 타고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임신이 안 되는 거고. 아이 참, 옳게가 오해하겠어요. 옳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화내지 마. 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가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올 거냐? 연휴가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 저녁에 그이 퇴근하고 나면 함께 출발할게요. 같이 오지 말고 너는 월요일에 우리 집에 와라. 저 혼자서요? 혼자 오기가 싫으냐? 시댁이 불편해?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좀 좋아? 애가 할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면 너도 나도 서로 불편한 게 없고 집안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애도 못 낳는 뻣뻣한 며느리 데리고 나도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이랑 같이 연휴 전날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무조건 월요일까지 내려와. 시모의 말을 듣고 연휴 전에 일찍 내려간 저는 이틀 내내 제사상에 올릴 전을 구워야 했습니다. 시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장 보는 것부터 손질하고 요리하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전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궁금해질 때쯤 형님이 나타나 제가 해놓은 전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옳게, 전 잘 먹을게. 우리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리는 전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손수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임신해서 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말야.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전을 붙이게 하셨어요? 옳게도 임신해봐. 내 사정 이해하게 될 거야.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전을 붙여? 그럼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셨어야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불러서 전 붙이게 하시고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가져가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임신한 내가 전 붙이니? 내가 시댁 가서 토하면서 전 붙이고 있어야 옳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져? 듣던 대로 옳게 성격 보통이 아니네. 네? 예민하고 부정적인 성격 좀 고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지. 재민 씨가 그래요?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옳게는 성격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 임신 안 될 거야. 아무튼 저는 잘 먹을게.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시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부려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무슨 말만 하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유명한 난임 병원을 예약하고 가기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희 자궁 나이는 20대 정도로 아주 좋은 반면 남편은 정자수가 지나치게 적고 기형 정자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거 완전 돌팔이네. 지가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좀 더 노력을 해봐야지. 무슨 노력?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당신 정자에 문제가 있다잖아.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 관리를 해야 임신을 할 거 아냐. 왜 그런 식으로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가? 저 돌팔이 말을 믿어? 원인을 정확히 알았는데 왜 화부터 내? 자기도 아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의사 말 전부 개소리야.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가 나이가 많고 성격이 모나서 그런 거잖아. 자기랑 다르게 건강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자기만 노력하면 돼. 자기는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형님도 날 무시하는 거잖아. 형님네 시댁 차례상에 올릴 전까지 내가 다 붙이느라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자기라도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러는데 원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 배려해주고 그러는 거래. 그래야 자기도 곧 임신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임신하는 기계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형님이랑 어머님이 날 그렇게 대하는 거 나 기분 나빠. 그러게 자기가 빨리빨리 임신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 원인 제공을 한 건 자기니까 그냥 참아. 억울하면 자기도 임신하던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애정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이 임신을 못하는 제 탓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펑펑 울고 있는데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집에 갈비찜 재료가 선물로 들어왔네? 요즘 우리 딸이 밥을 통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갈비찜 먹으면 기운이 나겠네. 그나저나 너 힘들어서 주방에 못 들어갈 텐데 어쩌나. 임신한 사람은 이렇게 힘든 요리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는 못하지. 아무래도 올케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아가 네가 가서 갈비찜 좀 해라. 너 음식 솜씨 좋잖니. 몸에 좋은 거 팍팍 넣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렴. 싫어요. 형님이 알아서 해드세요. 올케 왜 그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잖아. 와서 좀 해줘. 아이까지 팔아서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또 이렇게 까칠하네. 올케 임신하면 나도 수발 들어준다고 했잖아.
서로서로 수발 들어주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야? 됐다. 네가 참아라. 제가 불임 판정받아서 신경이 날카로우시단다. 재민이 말로는 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래. 우리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아, 맞다. 옳게. 불임이었지? 앞으로도 임신을 못할 거니까 억울해서 나 먹을 갈비찜 해주기 싫은가 보다. 어이가 없네. 야, 임신하면 손발이 사라지냐? 갈비찜이 먹고 싶으면 네가 처해 먹어. 뭐라고? 네가 뭔데 임신 유세를 떨면서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해? 임신이 아니라 정신병 걸린 거 아니니? 지금 당장 정신병원 가서 검사나 해봐. 너 미쳤어? 임신을 못하면 심보나 곱게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손이신우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나 이혼할 거니까 당신들 이제부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해라. 제발 좀 해. 너 말고 임신 잘 되는 여자 데려올 거니까. 너만 나가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 웃기고 있네. 내가 아니라 네 아들이 불임이야. 여자 한 트럭을 데려와 보세요. 임신이 되나? 우리 재민이가 문제가 있다고? 니들이 나한테 한 소리 그대로 되갚아 줄게. 그따위 심보를 처먹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지. 니들이 그따위로 살아서 대 끊기게 생겼으니까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제사상이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아가,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재민이랑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좀 해보자꾸나. 당신네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옮겼고 뒤늦게 찾아온 남편은 저랑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 말고는 그 더러운 성격 받아줄 여자 없다는 걸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혼을 주장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잘 살고 있니? 오늘따라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다. 결혼 생활 내내 저 임신 못한다고 구박을 하시더니 웬일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애가 없었어. 재민이랑 다른 여자랑 잠깐 만났었는데 결혼 전에 난임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더니 재민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요즘 것들은 야가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글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는 벌써 재혼했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임신도 했고요. 남편이 건강해서 그런지 자연 임신도 가능하네요. 네가 임신을 했어? 정말로 너 불임이 아니었던 거야?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저 아무 문제 없고요. 그쪽 아드님이 문제니까 앞으로도 제 탓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생각하는 거 태교에 안 좋거든요.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제 음식 솜씨를 살려서 동네에 작은 즉석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일매일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그 결혼을 깨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는 거겠죠.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